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부터 할 강의는요,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왜?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거기다가 너무너무 내용의 흐름이 모르겠다. 난 다 외워봤는데 외워도 문제 안 풀리더라.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걸 풀어드릴 겸 해갖고 완전히 무슨 강의냐? 생기초 강의로 여러분들 해서 생기초. 생기초라는 게 바로 뭐냐?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대상으로 생각을 할 건 외국인은 좀 심하죠. 외국인은 왜? 여러분들이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학교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니셨으니까 자,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까지도 고등학교도 뭐 다 상관없습니다. 이 셋 중에서 뭐 하나만 나와도 이 정도만은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길이도 결코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10강 정도로 해갖고 여러분들 한국사를 한번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것만 잘 들으셔도 무엇을 만들 수 있냐? 이걸로 합격할 수 있냐고요. 그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것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실 때 자, 기본 강의 들으시고 심지어는 심화 강의 들으셔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처음 한국사를 하는 건 아니네. 그래도 나 이미 한 번은 다 봤네. 이런 느낌은 가지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거 부담 갖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저런 게 구석기구나, 저런 게 신석기구나, 저런 게 청동기구나, 저게 철기구나, 그 다음에 저게 고려구나, 저게 조선이구나. 이 정도 느낌으로만 아주 옛날 얘기 듣도록 옛날 얘기 듣는 감정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제1단계 가장 기본적인 흐름은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부분으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라고. 자, 구석기 시대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냐면 당연히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어느 게 먼저인지는 여러분들 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록까지 언제 우리 교재에만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 여러분들 그 보고 있는 교재에 보면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약 1만 년 전에 시작했던데 그 연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잡아드린 흐름 잘 보십시오. 자, 구석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농사를 농경이라고 표현하지만 농사를 아직 안 지었다요. 그럼 여러분들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과일 같은 거 따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그마한 동물들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무엇도 물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채집, 과일 따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렵, 조그만 동물들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로, 자, 물고기 잡아먹는 거예요. 이걸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 먹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해서 먹고 살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예능인데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거라. 정글의 법칙이라고. 거기 보면 병마은 족장이 항상 자리 잡는 곳이 있어요. 바닷가. 근데 바닷가에 다 자리 잡기는 어려우니까 바닷가보다도 어디에? 항상 내륙 쪽에 되면 강 옆에 자리 잡아요. 왜? 이걸 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 강가거든요.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왜? 강가는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자, 과일 같은 거 잘 자랍니다. 과일나무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내려오기 때문에 사냥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 물고기 어디서 잡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강에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어디에 사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강가에 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처음엔 밖에서 잤을 텐데 밖에서 자다 보니까 안 좋은 점 바로 뭐가 있어? 추워요. 맞아요. 별 희한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쪽팔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는 쪽팔림 없습니다. 다 홀라당 벗고 다니는 시대예요. 자, 그런데 춥다 보니까 추위를 피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동굴에 들어가기도 해요. 동굴 같은 데서 많이 살죠. 그리고 자, 동굴. 여러분들 동굴을 구하면 좋지만 동굴이 흔하지 않잖아요. 동굴을 구하려다가 못 구한 사람들은 동굴 밖에다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이라고 합니다. 집. 자,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동굴 밖에다가 만든 게 바로 집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지은 집을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막 지은 집 해갖고 여러분들 바로 여기는 무엇이냐? 막집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지은 집. 아니 도대체 왜 집을 막 지어서 사냐? 잘 짓지. 막 지은 데도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농사 안 짓다 보니까 집을 잘 지어봤자 어차피 며칠 지나고 나면 못 써요. 그러다 보니 대강 막집이 어떤 집이냐, 벽만족장에 가끔 짓는 집입니다. 나무 꼭대기 나무 하나 꽂아갖고 사방에다가 무엇 이파리만 해갖고 바람만 피할 수 있는 곳. 왜? 며칠 쓰고 버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무슨 생활? 농사 안 지으니까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가장 큰 특징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만 더 하면 되죠. 바로 무엇이 되느냐? 자, 당시에 농사 안 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정교한 농기구가 아직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돌과 돌을 이용해갖고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버리고 쓰는 거. 여러분들 바로 무슨 석기가 나오느냐? 바로 뗀석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뗀석기의 대표적인 게 거기 여러분들 사진에도 보일 텐데 밑에 주먹도끼라는 뗀석기가 있습니다. 주먹도끼. 이런 석기들이 나왔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구석기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특징을 알아두면 상당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약 1만 년 전쯤에 엄청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무엇? 신석기 혁명이라고까지 불리게 되는데 바로 무엇의 시작이냐면 농경의 시작이에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벼농사 못 지어요. 벼농사 못 짓고 아직은 잡곡, 밭농사 짓는데 조, 피, 수수 같은 잡곡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조피수수 같은 잡곡류 농사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농사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어떻게 변하냐? 첫 번째, 정교한 농기구,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떼어 만든 석기로는 안 돼요. 무슨 석기가 필요해졌느냐? 간석기가 필요합니다. 간석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사람들이 먹고서 자,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추수라는 걸 하게 됐어요. 구석기 시대까지는 그런 거 없으니까 바로 먹으면 됐지만 이젠 한꺼번에 먹을 게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냐?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하기 위해선 저장할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무엇? 토기가 등장하는데 이 당시에 대표하는 토기. 자, 아직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걸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다 하려고 드는데 다 하는 거 한꺼번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신석기 토기 중에서 딱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무슨 토기?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딱 나오게 됩니다. 빗살무늬 토기라면 거기 여러분들 사진에도 교재 사진에도 여러분들 보이겠지만 자, 밑에를 이렇게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빗살무늬가 있는 토기가 제일 유명해요. 빗살무늬 토기가 있죠. 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또 나오는 건 자,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바로 뭐가 무서워지냐? 하늘이. 어떤 기후를 주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대고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걸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 샤머니즘. 여러분들 샤머니즘은 무당을 생각하면 돼요. 샤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니미즘. 자, 애니미즘은 자, 모든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뭐 나무에도 돌에도 산에도 태양에도 구름에도 호수에도 초기에는 여러분들 태양과 바로 물에 대한 애니미즘이 제일 커요. 왜? 농사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토테미즘이라는 것도 나와요. 자, 토테미즘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특정 동식물을 자신들의 조상과 연결시키는 건데 우리 민족의 토템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바로 뭐 곰, 호랑이. 왜? 단군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 민족의 토템이에요. 이런 걸 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농업 생산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무엇을 그대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채집, 수렵, 어로 같은 것들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채집, 수렵, 어로 같은 거 그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냐? 강가나 해안, 바닷가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강가는 해안에 삽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는데 가락바퀴. 가락바퀴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돌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자, 뭐 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지나가게 하고 실처럼 꼬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자, 옷도 짜 있고 그 다음에 그물도 짜고 했었다. 이런 게 바로 구석기 시대까지의 특징이 되죠. 아니, 신석기 시대까지의 특징이 되죠. 신석기, 가락바퀴는 신석기 시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나오냐? 이때까지는 농업 생산력이 높지 않았어요. 농업이 그닥 발달하지 않다 보니까 먹고서 남는 것 자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들 간의 차별이 없는 무슨 사회였다?
평등 사회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석기 시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구석기, 신석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매 시험 문제마다 여러분들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가는데 100% 알려드리는 수업은 지금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생기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배울 수 있는 생기초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서 무엇이 나오느냐? 청동기 시대가 나와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라는 건 인간이 드디어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바로 금속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동으로 만든 뭔가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청동으로 만든 뭔가가 나오는데 도대체 무엇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바로 비파형 동검. 자,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밑에다 그냥 그리면 이렇게 생긴 동검이 있습니다. 밑에 사진에도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양쪽은 못 그려. 균형을 못 맞춰서. 자, 이런 비파형 동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거울도 나옵니다. 무슨 거울이 나오느냐? 이 당시에는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거친 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이 아니라 거친 무늬 거울 같은 청동으로 만든 도구들이 나오죠. 자, 헌데 자, 이런 거 나왔으면 당연히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다. 에이, 농기구는 안 나와요. 왜? 여러분들 농기구는요. 좀 애매해. 왜 애매하냐? 일단 청동은 주성분이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뭐냐? 잘 휘어진다. 가끔 희한한 소리 하는 친구들 있죠. 뭐 전기가 잘 통한다고. 청동기 시대 전기 통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구리의 가장 큰 특성은 잘 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곡괭이 만들어봤자 몇 번 곡괭이처럼 휘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청동으로 농기구 못 만듭니다. 그리고 청동은 당시에 보석이에요. 왜? 여러분들 금속이라는 건 햇빛을 반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반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런 거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청동 거울이 바로 무엇이죠? 햇볕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확 쏜다라는 느낌을 줘요. 태양의 상징이고 군장의 상징. 그래갖고 그거 딱 들면 앞에 쫙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보석으로 농기구 만든다라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농기구는 바로 무엇으로 만든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다. 이 당시를 대표하는 거로는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있었냐? 반달돌칼. 반달돌칼도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긴 돌칼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토기도 빗살무늬 토기가 밑에가 뾰족했다면 이제 좀 평평하고 항아리 모양의 토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토기냐? 민무늬 토기라는 것도 나오고요. 민무늬 토기. 자, 그 다음에 무슨 토기도 나오냐? 미송리식 토기도 나와요. 자, 이런 미송리식 토기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한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두십시오. 토기도 이렇게 다양해집니다. 자,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진짜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 자, 하나 더 얘기하고요. 바로 무슨 농사도 짓게 되면 청동기 시대 드디어 벼농사도 여러분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큰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오냐? 청동기 시대부터 나오는 변화인데, 자, 인간의 농업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먹고서 남는 게 나와요. 먹고서 남는 게 나오는데 그 먹고서 남는 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잉여. 먹고서 남는 거죠. 그런데 잉여 생산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경험이 없었습니다. 왜? 자, 신석기 시대까지는 농업 생산력이 딸리다 보니까 먹어버리면 땡인 거예요. 어쨌든 빨리 먹는 게 장땡이었어. 그런데 내일이 추수하는 날인데 오늘 배 터지게 먹었는데 와, 먹을 게 이만큼이 남은 거야.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싶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갖고 싶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 가족이 내년에 흉년 들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 뭐라고 부르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내 거. 바로 뭐 내 거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무엇이 나오느냐? 사유재산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유재산. 이제 내 거가 생긴 겁니다. 이런 사유재산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 계급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다. 청동기 시대부터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계급이 등장했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고인돌이에요. 고인돌은 원래 한 3가지 형태가 있지만 오늘은 탁자식 고인돌 하나만 여러분들 탁자식하고 바둑판식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바둑판식 고인돌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이거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덤이에요. 청동기 시대 무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뚜껑돌 하나의 무게가 무거운 건 얼만큼 나갔냐? 좀 크다 하면 70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 얼마까지 나가냐면 여러분들 280톤짜리까지 있어요. 70톤만 계산해도 야, 이 뚜껑돌의 무게가 70kg짜리 성인 남자 1000명치 몸무게. 이것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기에 묻힌 사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죠. 또 어마어마한 힘이라니까 또 이상한 생각합니다. 지가 올려놓고 뒤졌다고. 그거 아니에요. 바로 뭐냐? 죽은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드디어 군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군장. 고인돌, 군장.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이후로 봐야 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들 어느 시대로 가느냐? 이제 철기 시대로 갑니다. 자, 철기 시대라면 당연히 철로 만든 뭔가가 나왔겠죠.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철로 만든 뭔가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철제 농기구, 철제 보습 같은 철제 농기구. 철은요 단단한 금속에다가 구리보다 훨씬 더 흔한 금속입니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가 발달해요. 그렇다면 청동은 없어졌냐? 아니에요. 아직도 보석으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근데 모양이 바뀌었어요. 세형동검. 자, 여기는 분명히 비파형 동검이었는데 이제 세형 동검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자, 거푸집보다 저거부터 해야겠다. 자, 거친 무늬 거울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느냐? 잔무늬 거울로 바뀌어요. 잔무늬 거울로 바뀌는데 이 두 가지만 오늘은 얘기를 하죠. 거푸집보다도. 자, 이거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어떤 특징들이 나오냐?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비파형 동검은 원래 만주에 많이 있습니다. 요령지방, 요령은 랴오강, 유화 근처인데 자, 그 지역에서 많이 나와서 요령식 동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형 동검은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오로지 한반도 내에서만 나오는 동검이에요. 거기다가 거친 무늬 거울이 한 단계 더 발달해갖고 잔무늬 좀 더 무늬 자체가 여러분들 세련돼지고 훨씬 더 정교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청동기 문화가 우리 문화로 들어왔고 한반도로 들어왔고 어떤 문화로 발전했다? 독자적 청동기 문화로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세형 동검, 잔무늬 거울 이런 게 바로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중국 돈이 발견이 됩니다. 명도전, 반량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도 발견이 되면 중국 화폐뿐만 아니라 붓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나라가 철기시대에 이미 누구와 교류가 있었다? 중국과 교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볍게 명도전, 반량전, 붓이 나오면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준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지금 제 얘기가 다 귀에 들리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수업의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철기시대까지 봤으니까 요거 지워놓고 이제 고조선하고 초기 국가 단계로 여러분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 단계를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면 여러분들 다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고조선이란 나라. 고조선이란 나라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고조선 하면 우리 모두 다 한국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바로 무슨 신화가 있다? 단군신화. 단군신화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환웅부족이 이주해 오는 거 보일 거예요. 천신부족이 이주해. 자, 이 부분의 뜻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진 외부의 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얘기가 돼요. 바로 이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느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선진부족이 이주해요. 자,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선진부족이 이주해 온 건데 이들이 와서 어느 부족과는 원래 우리나라에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 부족과는 여러분들 곰 부족과 융합이 됐고 호랑이는 결국 쫓겨나게 호랑이 부족은 쫓겨났다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의 내용은.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올 때 보면 누가 앞장서서 왔냐면 풍백, 우사, 운사가 앞장서서 온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바로 뭐냐? 풍백은 바람, 우사는 비, 그다음 운사는 구름이죠. 다 뭐하고 하늘의 기후하고 관련된 겁니다. 기후라면 여러분들 바로 무엇? 농경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바로 무엇을 중시하는 게 보여진다. 농경 중시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농경 중시까지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이주해온 환웅부족과 청동기 문화를 가진 선진부족과 원래 우리나라에 살던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융합을 해갖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의 시작이 바로 누구시다? 단군 왕검이시다. 여러분들 단군은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왕검은 왕자와 검자가 들어가면 정치적 지배자 그리고 무사들의 지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단군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검 정치적 지배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한 사람 단군 왕검이란 총으로 합쳐져 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재정일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재정일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단군조선 아니 이 고조선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 시대로 나눠져서 여러분들 발달합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먼저 나오는 게 단군조선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 여러분들 위만조선이 됩니다. 단군조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단군조선은요. 이 단군조선의 왕들을 보면 부왕, 준왕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 위만이 건너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벌써 무슨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부왕, 준왕 이런 칭호들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상, 대부, 장군 같은 무엇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 관등 조직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게 보여요. 그런데 기원전 2세기경에 BC 2세기경인데 자 바로 중국 연나라 쪽에서 위만이란 인물이 건너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만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만 얘기를 할게요. 올 때 상투 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오랑캐 옷, 호복을 입었다라는데 바로 우리 옷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만은 솔직히 말하면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너와서 누구를 내쫓고 준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올 때 무슨 문화를 중국에서 선진 문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엇이 보급이 됐냐? 철기가 보급이 되죠. 철기가 보급이 되죠. 그렇게 하고 이런 위만조선이 제일 잘 나갈 때가 위만의 손자였던 3대 우거왕 때가 됩니다. 우거왕은 특히 무슨 무역을 했느냐?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중개무역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중국은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여러분들 바로 뭐 고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쪽에가 진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한과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던 걸로 보여요. 이 두 나라가 무역을 하는데 아직은 바닷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 육로로 가야 되죠. 육로로 가다 보니까 고조선을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고조선 중간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비싸게 파는데 이때 한나라 임금이 하필이면 한 무제였어요. 한 무제. 자 무제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 무자가 여러분들 자 이걸 왕이나 황제의 희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호라는 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쫙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한 글자를 딱 갖다 붙여갖고 뒤에다가 제 아니면 조, 종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희호도 하나 있어요. 태조 또는 고조라고 그러면요. 모두 다 나라를 세운 사람이 희호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이 무자가 설마 없을 무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설마 그러진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싸울 무자, 다툴 무자, 굳셀 무자, 무술할 때 무자예요. 성격 어떻다? 성격 아주 강하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은 아주 성격이 더러워서 당시에 우거왕한테 무엇을 얘기를 하냐? 야 중개무역 하지 마. 그럽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거왕이 참 어이가 없어서 지랄을 해라 이러죠. 이 한무제 새끼가 쳐들어왔고 결국 고조선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나쁜 새끼. 모든 걸 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없어진 고조선이지만 고조선은 법을 남겨놨습니다. 그 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팔조법이란 법이에요. 그런데 현재 3가지 조항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요. 생명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자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치게 하면 무엇? 그 사람의 노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가면 여러분들 알게 되겠지만 바로 뭐가 되냐면 이 고조선 지나서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까지는 땅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바로 노동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떨고 놓으면 어떻게 된다? 배상해야 된다. 바로 무엇을 중시하고 있다? 노동력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상한다란 말은 바로 뭐가 되냐? 내 것으로 남이 손해본 걸
갚아준다라는 얘기가 되죠. 내 것과 남의 것이 있다. 바로 무엇도 존재한다라는 것. 사유재산도 이미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란 말이 있는데 노비란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미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 계급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자, 8조법에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뽑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구조선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무엇에 또 핵심으로 가느냐? 초기 국가. 초기 국가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인데 오늘은 가볍게 그냥 나라 이름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같은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구분을 정리하려면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볍게 그려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데 참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난 지도 그리는 게 정말 힘들어.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뭐가 달라졌냐고요? 제가 보면 많은 게 바뀐 겁니다. 자, 저 영혼을 넣어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는 여러분들 만주 한복판에 있는 나라 어느 나라가 되냐면 부여라는 나라가 돼요. 부여. 부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부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나라는 오부족 연맹체라고 얘기를 해요. 참, 초기 국가에서 여러분들 먼저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초기 국가는요, 왕이 없거나 왕이 없는 나라로 원래는 군장 국가, 그 다음에 왕은 있으되 왕권이 약한 나라를 연맹왕국이라는데 그 구분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왕이 없거나 왕이 있어도 왕권이 약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니다.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예요. 5개 부족 중에서 제일 센 부족의 부족장이 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장들은 뭐라고 불리게 되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갖다 넣게 됩니다. 마는 말, 그 다음에 우는 소, 맞습니다. 저는 돼지. 제가 돼지란 뜻이 아니에요. 자꾸만 저는 돼지. 이거 말이 이상하게 나와. 자, 저팔계 할 때 저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는 개예요.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갖다 놓는다. 자, 그렇고 이걸 다스리는 사람들, 부족장한테 이렇게 가축의 이름을 갖다 붙였는데 이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출도라고 하는데 이 사출도에 대해서는 왕이라 하더라도 간섭이 불가능해요. 왕이 간섭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왕권이 센 겁니까? 약한 겁니까? 약한 거죠. 얼만큼 약하냐? 큰 흉년이 들거나 큰 전염병이 들면 왕은 책임지고 왕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왕이 극한 직업이죠. 왕권이 그만큼 약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나라의 제천 행사, 이 초기 국가들은 제천 행사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부여의 제천 행사는 뭐라고 하면 영고. 영고만 독특하게 12월이에요. 왜? 원래 제천 행사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계절은 10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 이 나라만 독특하게도 12월 달에 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을 하느냐? 자, 하나를 훔쳐가면 12배로 갖게 하는 일체 12법. 이런 것도 있어요. 일체 12법. 그 다음에 우제전법이라고 해갖고 우제전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느냐? 소나 말을 잡아갖고 그 발굽 모양을 보고 나라의 미래 아니면 국가의 중대사를 점쳐서 행하는 게 바로 우제전법이에요. 소나 말의 발굽으로 점을 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어 오부족 연맹체, 마가우가, 저가구가, 영고, 일책 12법, 우제전법 이런 단어 나오면 어디로 간다? 부여로 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원래 순장이라든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러분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 부여에서 빠져나와서 압록강 유역에다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되냐? 고구려예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몇 부족 연맹체냐? 5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리고 부족장들은 상가, 고추가라 이렇게 가짜를 붙여서 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짜를 붙였죠. 이 가짜가 붙으면 여러분들 부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이 부족장들의 회의를 바로 무슨 회의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회의. 했고 제가회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고구려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 나라도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동맹이란 제천 행사는 당연히 몇 월이냐? 10월입니다.
원래 제천 행사는 10월에 하는 게 맞는 건데 부여만 독특하게 12월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나와서인지 이 고구려에도 일책 12법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죠. 어떤 게냐? 서옥대가 있습니다. 서옥대는 일종의 대rel사회제인데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다. 그럼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죠. 인사를 문을 막 두들겨갖고 주인이 나오면 인사를 꾹뻑합니다. 제가 이 집 따님을 사랑합니다. 따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인이 딱 보고 일 잘하게 생겼으면 집에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집 뒤에다가 서옥, 자그마한 사위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딸과 함께 살게 하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애를 낳아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살아줘야 됩니다. 이런 서옥제, 일종의 대릴사유제가 나오면 고구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이쪽에 보면 여러분들 옥저라는 나라, 함경도 쪽에, 그 다음에 동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왜 이 두 나라는 지금 여태까지 나라 이름을 노란색으로 잘 쓰다가 붉은색으로 갔느냐? 이 두 나라는요, 둘 다 왕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아까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아직은 몰라도 좋지만 왕이 없는 나라를 군장국가, 그 다음에 왕은 있으나 아직 왕권이 약한 나라를 바로 뭐라고 하면 초기 국가 중에서도 연맹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은 솔직히 군장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부여나 고구려보다 더 뒤처진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이 없고 대신 읍군, 삼노 같은 군장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죠. 읍군이나 삼노 같은 군장들이.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옥저 같은 경우는 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 이 나라에서는 민며느리제가 있어요. 민며느리제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자아이가 한 10살쯤 되면 10살 되기 전에 결혼할 상대를 정해줘요. 그리고 남자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자기 딸을, 그 이쁜 딸을.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그 남자 집에서 키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할 나이 한 15세, 16세가 되면 다시 여자 집에서 데려와요. 자기 집에 있으면 남자 집에서 남자가 이제 결혼할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와서 주고 그 다음에 이 딸을 데려가는 건데, 야, 이건 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건 최악이죠. 민며느리제. 10살 되기 전에 엄마 아빠랑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에는 가족 공동묘제. 가족 공동묘라는 건 가족이 죽으면 그냥 바로 매장을 해서 여러분들 시신을, 그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매장 살짝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살은 다 썩게 한 다음에 무엇? 그 뼈만 출연해서 조상님부터 쭉 그 가족들이 내려오는 그 뼈들을 모아는 커다란 목과 나무 상자 같은 나무집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 놓게 되죠. 이런 가족 공동묘제가 있다. 여러분들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묘제 나오면 옥조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동해 같은 경우는 무엇이에요? 제천행사,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어요. 자, 무천은 당연히 몇 월이 되겠어요? 10월이에요. 제천행사니까. 그 다음에 책화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책화라는 제도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동해라는 나라가 마치 한 나라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부족으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 동네로 넘어갔다. 지금으로 치면 미립국입니다. 그래갖고 남의 부족의 영토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게 들키게 되면 소나 말, 생구, 생구는 노비예요. 노비나 소나 말로 배상하게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책화라는 제도는 남의 부족에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하는 제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당시 기록을 보면, 자, 동해는 상과 강을 경계로 이를 매우 중시해서 함부로 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소나 말, 생구로서 보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단궁, 짧은 활이에요. 그 다음에 과하마. 자, 과하마는 자 말이에요, 말. 근데 과자가 과하다, 하체가 롱달 아니야. 이 과자가 모자랄 과자가 있습니다. 모자랄 과자가. 그래갖고 하체가 아주 짧은 말, 조랑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어필. 반어필을 대단한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밤만 물고기인 동물의 가죽. 맞습니다. 밤만 물고기인 가죽의 동물이란 뜻이야. 가죽이란 뜻인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어 가죽. 아이씨, 인어 아니에요. 물개 가죽이에요. 이런 특산물들이 있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동해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사만이 있는데, 사만은 충청 전라도 지역의 마한.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상도 지역의 진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낙동강유역의 최남단의 변환 같은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을 묶어서 여러분들 사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무엇을? 노란색으로 왕이 있더라. 왕이 있어요. 마한의 소국 중에 하나인 목지국의 왕이 사만의 왕을 겸임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있냐면 불의 읍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신지, 견지, 불의 읍차. 갑자기 신지와 읍차.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족장이에요. 읍군 삼노가 여러분들 옥조나 동해의 부족장이라면 신지나 읍차는 여러분들 사만의 부족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신지가 큰 쪽, 읍차가 좀 작은 쪽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충청, 전라, 경상도 우리나라의 곡창지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무슨 농사가 발달했다? 벼농사가 크게 발달했죠. 벼농사가 크게 발달하다 보니까 제천 행사가 한 번이 아니라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두 번을 지내게 됩니다. 한 번은 5월 10일일 때, 한 번은 10월 달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제천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 하냐? 천군이라고 하는데, 천군이 다스린 지역은 소도고, 소도는 도둑놈이 들어가도 못 잡아요. 도둑놈이 들어가도 못 잡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왕이나 군장이 다스린 지역과 천군이 다스린 지역이 구별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천군 소도의 존재는 바로 재정 분리의 모습이 돼요. 재정 분리. 분명히 우리가 고조선 얘기할 때 재정 일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재정 분리의 모습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변화는 무엇이 많이 생산다? 철이 많이 생산돼서 우리나라 북부 지역에 낭랑이나 아니면 일본의 외까지도 수출하기도 했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 초기 국가에 대해서 핵심들은 그래도 거의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게 1시간이 채 안 걸리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줄친 이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갖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죠.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표면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여러분들 밑이 뾰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면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 자,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곡식을 담는데 많이 이용된 이 토기는 전국 각지에 출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유적지는 서울 암사동, 봉산 지탄리 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나마나 여러분들 무슨 토기가 됩니까? 빗살, 무늬, 토기가 되겠죠. 자, 빗살, 무늬, 토기라면 여러분들 다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어느 시대가 된다? 신석기 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 당연하죠. 농경의 시작이 바로 신석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 여러분들 고인돌이 만들어졌다라면 당연히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로 가면 돼요. 청동기 시대로.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의 발생. 여러분들 계급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 이후로 봐야 되겠죠. 군장이 부족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여러분들 군장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군장은 한 부족의 지배자예요. 계급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느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죠.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제가 쉽게 만들어 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최근 문제로 여러분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갑니다. 다음 유산이 만들어진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탁자식 고인돌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나마나 무엇이 됩니까? 미송리식 토기가 돼요. 미송리식 토기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죠. 자, 1번 정치 권력을 가진 군장. 고인돌과 미송리식 토기라면 당연히 어느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 이후가 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군장이 출현하였다. 군장 출현. 청동기 시대 맞죠? 율령이 반포되어 통치체제. 법 같은 거 통치체제 아직 나오긴 좀 안 맞죠. 이건 고대 국가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다. 자,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살았던 시기는 어느 시기? 구석기 시대가 되겠죠.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저장한 건 어느 시대라고 보입니까? 신석기 시대라고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1번이에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3번. 고조선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언급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위만의 이동과 집권 과정. 위만이란 인물 당연히 고조선에 들어갑니다. 진대법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알려드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건 고구려의 고국 천황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자, 번금 8조, 8조법에 나타난 8조법이라면 여러분들 고조선이 맞죠? 그 다음에 고조선이 어느 시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느냐? 청동기 시대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비파형 동건 문화권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답이 된다? 2번. 혼자 고구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19년 문제입니다. 대군장이 없고 한 시대 이래로 후 읍군 삼노라는 관직이 있어 하호를 다스렸다. 여러분들 대군장이 없다란 말이 있어요. 대군장이 없다란 말은 이 대군장은 다른 말로 표현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왕이 없다란 표현이에요. 후 읍군 삼노 여기에 특히 무엇이 있습니까? 읍군 삼노란 용어가 여기 있죠. 관직이 사호를 다스렸다. 풍속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바로 뭡니까? 남의 부족의 영토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나라는 보나마나 어느 나라가 된다? 동해라는 나라가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 일책 12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나라 아니면 어느 나라? 부여 아니면 고구려 쪽이 되는 겁니다. 특산물로는 당궁, 반어피, 과마 등이 유명하였다는데 이거 동해 땅 맞죠? 혼인제도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민며느리제라는 혼인제도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 있느냐? 옥저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10월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행사, 여러분들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는 당연히 어느 나라에서? 고구려에서 실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되는 건 몇 번? 2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장 기초적인 내용, 완전히 생기초 내용이 맞아요. 하지만 그 내용만 갖고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시작할 때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감도 필요하세요. 이런 자신감을 갖는 강의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